네, 정건아의 인생 이야기. 오늘의 컨텐츠 바로 심층 토크 시간입니다. 원래 이제 심층 토크 같은 경우를 게스트분들이랑 같이 이제 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좀 긴급 심층 토크여서 혼자 영상을 촬영하고 있다는 점 먼저 양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볼 심층 토크는 뭐냐, 최근에 나온 레전드 넷플릭스 작품인 데블스 플랜의 총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열불이 나가지고 이거는 리뷰 영상을 무조건 혼자서라도 찍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결승전을 안 봤습니다. 결승전을 안 보고 지금 이 리뷰를 먼저 촬영을 하고 결승전을 보려고 하는데, 이 리뷰를 찍고 나서 결승전을 본다 하더라도 아마 제 평가가 좀 달라지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의 한 줄 평: 서바이벌 역대 최고의 캐릭터와 서바이벌 역대 최악의 캐릭터가 같이 게임을 하면 벌어지는 일이라고 저는 지었습니다. 아마 이제 데블스 플랜을 보신 분들이라면 누가 최고의 인물이고 누가 최악의 인물인지 바로 좀 감을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얘기는 이제 굉장히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해도 되고, 먼저 저는 이 작품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해서 재밌었다, 재미없었다로 나누면 이 작품은 재밌었다가 재미없어졌다 로 조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작품의 좀 장점을 좀 먼저 얘기를 하자면, 전편과는 다르게 플레이어들의 절박함이 보였다,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번 데블스 플랜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이제 함께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한 명 한 명 떠나갈 때마다 뭐 울면서 떠나보내고, 분명 서바이벌인데 이 사람이 떨어지는 거에서 막 되게 슬퍼하고, 물론 그분들 입장에서는 짧은 시간 내에 친밀함도 생기고 정도 생기고 그래서 떠나보내는 게 아쉬워서 흘린 눈물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프로그램을 보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렇게 뭔가 해피엔딩식으로 계속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습니다. 데블스 플랜 첫 번째 편에 가장 재미가 없었던 요인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아마 저는 그거를 고를 정도로,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우승을 해야 된다라는 좀 절박감을 가진 캐릭터들이 보이지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번 데블스 플랜 데스룸에 나왔던 플레이어분들은 전편에 나왔던 플레이어분들과는 좀 다르게 서바이벌은 서바이벌이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막 아등바등 애쓰는 모습들이 그래도 좀 보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11화 장면들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열불이 나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11화에서 세아, 은유, 현준 연합이 그 현규랑 소희 연합을 어떻게든 깨보려고 막 진짜 막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하다가 정말 이제 운이 너무 안 좋잖아요. 작품을 보면서 와, 이렇게 운이 없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운이 없는 자리 배치가 나왔었는데, 저는 그 상황에서 나는 이런 상황에서는 연합을 못할 것 같다라고 빠지는 세아님도 그렇고, 정말 마지막에는 살아보려고 그 현규 소희 연합으로 정말 가가지고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현준도 그렇고, 뭔가 어떻게든 서바이벌 예능이기 때문에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감이 보여가지고 그게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11화가 굉장히 한편으로는 열불이 나면서도 이게 진짜 서바이벌 예능을 하는 플레이어들이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데블스 플랜 데스룸에 아쉬웠던 점은 한 분이 좀 너무 아쉬웠죠. 이번 데블스 플랜 데스룸의 가장 패착 윤소희님의 플레이가 정말 너무 아쉬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하면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정말 서바이벌 예능 역사상 최악의 인물이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너무 아쉬운 플레이들이 많은 플레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바이벌 예능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본인이 어떤 플레이를 하든 간에 그것이 우승을 위한 플레이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 내가 이런 배신을 하고 내가 이런 전략을 짰을 때 그 전략을 짠 이유, 그런 배신을 한 이유, 이렇게 동맹을 맺은 이유가 나의 우승과 가장 합리적인 방법
방법이라는 결론이 도달하고 난 이후의 행동이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윤소희님의 플레이는 시종일관 그 현규님과의 사적인 친밀함을 핑계 삼아서 뭔가 현규 우승시키기를 하고 있는 플레이로밖에 보여지지가 않아가지고 자신의 우승을 위해서 이 갈고 해야 되는데 플레이를 하는 모습들을 보면 뭐 이게 진짜 사랑인지 현규를 우승시키려는 건지 내가 우승하려는 생각은 별로 안 들고 현규만 우승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그게 실망스러운 플레이였다. 그래서 실제로 가장 진짜 열불이 났던 장면은 세아, 은유, 현준 연합이 결과적으로 현규, 소희 연합을 깨트리지 못하고 와해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세븐하이님께서 어떻게든 그 판을 바꿔보려고 하시다가 결과적으로 그 판을 못 바꾸고 나서 최후의 선택이 그래 그러면 현규가 지금 계속 키스를 가지고 이렇게 압도적인 이 힘을 발휘하니까 이거를 좀 깨보자 하고 소희님한테 가가지고 그러면 나는 이 칩 포기하고 너한테 주겠다. 대신에 너는 이 칩 갖고 다이렉트로 결승전 가가지고 한번 제대로 해봐라 라고 제안을 하는데 저는 여기서 소희님이 정말 합리적인 플레이어였다면 눈물을 흘릴 게 아니라 세하님의 칩을 받아가지고 우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현규님과의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면서 울어버리는 장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진짜 자기가 우승하고 싶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장면이었다.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진짜 데블스 플랜은 물론 결승전을 아직 다 보지 못한 상태인데 데블스 플랜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가 뭐였냐면 바로 세븐아이님이 말씀하셨던 그 11화에서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너네는 그러면 뭘 위해서 플레이를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저는 이 세하님의 대사에 모든 것이 다 담겨있다. 서바이벌 예능의 플레이어들은 자신의 우승을 위해서 절박함을 가지고 힘써야 되는데 그 현규와 같이 플레이를 했던 사람들을 보면 마치 자신의 우승을 위해서 플레이를 하려다기보다는 뭔가 그냥 현규 우승시키기를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보여가지고 저는 굉장히 그게 아쉬웠다. 제가 좋아하는 보드게임 중에 이제 I'm the Boss라는 보드게임이 있어요. 이 보드게임이 이제 간단하게 룰을 설명을 하자면 이 자본주의 시장에 기반한 게임인데 거기서 내가 협상을 통해서 가장 많은 돈을 얻어낸 사람이 이제 우승을 하는 그런 보드게임이거든요. 근데 이 보드게임에 이제 암묵적으로 모든 플레이어들이 다 지켜줘야 하는 암묵적인 룰이 진짜 자본주의 시장처럼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선택, 나의 전략이 어떤 사람들의 이런 사적인 감정 때문에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내 협상 에 가장 돈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플레이를 해줘야 게임이 재밌고 게임이 그렇게 굴러갈 수 있는데 실제로 이 보드게임을 내가 아무리 협상을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어떤 플레이어가 나 그냥 이 사람이랑 뭐 사이 좋으니까 이 사람한테 돈 더 주고 뭐 나는 뭐 나 우승 안 해도 돼 나 뭐 돈 적게 받아도 돼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I'm the Boss라는 게임은 정말 싱겁게 끝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데블스 플랜 데스룸에서 그 윤소희님의 모습을 보면서 딱 그 I'm the Boss 의 자본주의라는 1순위의 법칙을 무시하고 플레이를 한 플레이어랑 다를 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또 이게 어떻게 보면 데블스 플랜 데스룸의 그나마의 장점으로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바로 데블스 플랜 최고의 캐릭터 세븐하이님의 캐릭터를 저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게 데블스 플랜의 어떻게 보면 최대 장점이라고 보는데 세븐하이님은 좀 이미지도 그렇고 초반 부분만 봤을 때는 악역인가? 너무 사람이 냉정하고 너무 좀 약간 정이 없는데? 뭔가 약간 한편으로는 PA게임의 스티브 예가 생각이 나는 포커 플레이어 출신이시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이 나게 하는 그런 플레이어였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세븐하이님만큼 가장 합리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언뜻 보면 가장 빌런 같은 캐릭터처럼 보였는데 가장 우승을 위해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플레이를 하는 그런 플레이어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과장 못해서 진짜 서바이벌 그 예능 역사상 최고의 캐릭터 중에 한 명이다라고는 극찬을 해도 될 정도의 인물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플레이어들이 이세돌님과
저스틴님의 플레이가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세돌님과 저스틴님은 굳이 다수 연합에 들어가지 않고 자신만의 전략으로 플레이를 하는 그런 플레이어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더지니어스의 이준석님과 최현승님을 좀 보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굉장히 인상 깊은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래서 뭔가 저스틴님이랑 이세돌님이 플레이를 하는 거를 보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좀 응원하게 만드는 좀 잘 됐으면 좋겠는 그런 플레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좋았던 플레이어를 또 얘기하자면 손은유님도 굉장히 좋았던 그런 캐릭터다. 뭔가 계속 감옥방에 들어가 있어서 데스매치를 계속 겪어왔는데 뭔가 이제 더지니어스의 이제 임요한님처럼 데스매치 갔는데 살아나고 갔는데 살아나고 갔는데 살아나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저는 보기 좋았습니다. 굉장히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플레이어였다. 데블스 플랜에 아쉬웠던 점이 한두 개가 아닌데 사실은 또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히든 스페이스의 이른 공개가 좀 너무 아쉬웠다. 사실 데브스 플랜의 전편을 보면 그 히든 플레이스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정말 데블스 플랜 나름의 희대의 명장면, 석진님이 소요하는 그런 명장면을 또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데블스 플랜 1편을 다 보고 오신 분들이어서 그런지 정말 하루 만에 그 히든 플레이스를 다 찾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제작진들이 이걸 너무 쉽게 숨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중요한 플레이스가 1화, 2화, 막 3화 그냥 정말 초반 부분에 다 이렇게 풀어버리니까 서바이벌 예능이 이렇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포맷이 일원화 되면서 좀 루즈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깨는 용도로 히든 플레이스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초반부에 그런 재밌는 연출들이 다 나와버려서 그게 좀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 게임을 보면 시즌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새로운 방식의 룰들이 나오고 새로운 히든 장소들이 나오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제 피해 게임이 어떻게 보면 신박함을 가져오는 그런 연출이었는데 데블스 플랜은 그런 게 너무 아쉬웠다. 그래서 전작인 더지니어스와 비교해도 좀 너무 연출이 너무 아쉽고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피해 게임과 비교하더라도 너무 좀 밋밋하고 좀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다들 이제 그 현균님과 이제 규현님, 윤소희님의 플레이를 굉장히 좀 아마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비판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현균님의 플레이는 좀 납득이 되었습니다. 보면서 어쨌든 본인이 스스로 히든 플레이스 들어가서 피스를 얻어냈고 그걸 쓰는 타이밍도 굉장히 적절했고 그리고 규현님도 뭔가 너무 메이저한 연예인이 나와서 1편의 박경림 씨나 아니면 더지니어스의 장동민 씨처럼 물론 장동민님은 제작진들이 의도했던 대로 막 그렇게 진행해주고 그렇게 그냥 꿀잼 포인트 만들어주고 탈락하는 그런 분으로 섭외했다가 정말 큰 코 다치셨는데 규현님이 약간 그런 캐릭터로 섭외된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섭외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막판에는 나름대로 자신의 소신을 밝히면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납득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세아님이나 이세돌님, 저스틴님을 응원하는 입장으로서는 조금 답답하기는 했는데 좀 납득이 가는 플레이였고 전반적으로 시즌 1 때보다 참가한 플레이어분들의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 그래서 물론 일찍 떨어지신 분들이 너무 아쉽기도 한데 솔직하게 말해서 이제 춘님이나 박상현님 같은 분들은 아마 오래 살아남았어도 좀 막 배신 때리고 막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 그런 캐릭터를 맡으실 것 같지는 않은 분들이어서 저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좀 일찍 떨어진 게 굉장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쨌든 말하고 싶은 거는 전반적으로 플레이어 섭외는 1편보다는 훨씬 좋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너무 데블스 플레이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1화부터 보면서 와, 이 부분은 진짜 막 답답하기도 하고 이 부분은 잘 만들었네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저 혼자 하기는 하지만 베스트 플레이어, 워스트 플레이어 이제 3명씩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결승전은 안 봤습니다. 결승전 안 봐서 누가 살아남았는지는 잘 모르고요. 먼저 베스트 플레이어 첫 번째 이건 단연코 세븐하이. 진짜 세븐하이님은 정말 다른 서바이벌 예능에서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분입니다. 너무 호감이었고요. 너무 진짜 다음 예능에서도 좀 보고 싶은. 제가 이분을 여기서 처음 봤는데 뭐 얼마나 유명한 분인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분이고요. 두 번째 베스트 플레이어 손은유님. 정말 아까도 말했지만 진짜 감옥방에서 그렇게 꾸역꾸역 살아나는 모습 이거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베스트 플레이어 세 번째 최현준님. 최현준님 그 우물에서 그거 정말 그 패닉 올 텐데 그거를
풀어내는 장면과 그리고 진짜 서바이벌 이 예능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절박함을 잘 보여준 분인 것 같아서 최현주님까지 베스트 플레이어 3분 고르고 싶고요. 워스트 플레이어 첫 번째, 사실 한 명만 골라도 될 정도로 정말 워스트 플레이어 압도적이신 분인데 윤소희님. 물론 윤소희님이 어떤 방식으로 플레이를 한 건지는 이해합니다만 서바이벌 예능을 대하는 태도나 마음가짐, 그리고 너무 감정에 이입하는, 유독 현규님과의 이 사적인 친밀함만 내세우는 그런 플레이 방식은 개인적으로 시청자 입장에서는 답답함을 유발하는 요소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워스트 플레이어로 윤소희님 고르고 싶고요. 두 번째 워스트 플레이어 없는데 이승연님 너무 일찍 가버리셨다, 너무 아쉬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워스트 플레이어 추님 너무 귀여우시다. 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또 재밌는 다음 서바이벌 예능 심층 토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